겨울의 문턱을 막 넘어선 도시의 새벽은 유난히 시렸습니다. 밤새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은 골목길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지요. 저 멀리 동쪽 하늘이 아직 먹빛으로 가라앉아 있을 무렵 낡은 대문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김할아버지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은 하고도 옛일곱 해를 더 살아온 할아버지의 허리는 이미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90고개를 넘듯 굽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온기를 잃은 방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지만 할아버지는 익숙한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켜 굳어진 허리를 연신 두드렸어요. 에고, 이놈의 허리야.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야 할 텐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고단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다짐 같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면도날처럼 차가웠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사치스러운 감상에 젖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섬주섬 낡았지만 깨끗하게 꿰매 입은 두툼한 작업복을 껴입고 목이 다 늘어난 목도리를 턱 밑까지 둘러맸지요. 할아버지의 작은 방 한쪽 구석에는 밤사이 모아둔 폐지와 고물들이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고단한 삶을 이어가게 하는 소중한 양식이자 세상과의 유일한 끈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 한쪽에 세워둔 낡은 손수레를 힘겹게 끌어냈습니다. 바퀴에서는 기름칠이 마른 듯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그 소리마저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처럼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손수레에는 할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은 집게와 몇 개의 낡은 마대자루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의 골목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지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는 어둑한 골목길을 따라 할아버지는 폐지가 나올 만한 곳들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밤새 누군가가 친절하게 내어놓은 신문지 뭉치나 깨끗한 박스 더미를 발견하는 작은 횡재의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어요. 그런 날은 마치 하늘이 작은 선물을 내려준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음식물 쓰레기와 뒤섞여 악취를 풍기는 폐지들을 일일이 골라내야 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고철 조각에 손을 베이기도 했습니다.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다치면 약값도 없는 주제에.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할아버지는 더욱 신중하게 폐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간혹 할아버지와 비슷한 차림의 다른 노인들과 마주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을 건네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고단함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무언의 동지애를 느끼곤 했지요. 어떤 날은 경쟁이라도 하듯 먼저 좋은 폐지를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것 역시 치열한 삶의 한 단면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경쟁보다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욕심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야. 내게 올 것은 오고 아닐 것은 아닌 게지. 그런 할아버지의 소박한 성품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가끔씩 따뜻한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른 아침 가게 문을 열던 식료품점 주인은 할아버지를 보면 늘 인사를 건넸어요.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거라도 하나 드시면서 하세요. 하며 뜨거운 캔 커피를 건네기도 했고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연신 허리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늘 힘이 납니다. 그런 작은 온정들이 모여 할아버지의 고단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폐지를 모아 손수레에 제법 쌓아 올린 할아버지는 지정된 고물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굽은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폐지 한 장 고철한 조각이 할아버지에게는 소중한 끼니이자 삶의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물상에 도착해 무게를 달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손에 쥐었을 때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잠깐의 안도감과 함께 깊은 시름이 교차했습니다. 이걸로는 며칠을 버티기에도 빠듯했으니까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뜨려면 멀었고 조금이라도 더 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골목을 누빈 할아버지의 눈에 좁고 어두운 골목길 구석, 아무렇게나 버려진 스티로폼 박스 더미 옆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너저분한 헝겊 조각이려니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발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늘고 희미하게.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박스 더미를 헤치고 그 작은 생명체를 확인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추위와 굶주림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털은 먼지와 오물로 뒤엉켜 있었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작은 몸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쁘게 들썩이고 있었지요. 눈가는 눈곱으로 잔뜩 뒤덮여 있었고 코는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을꼬.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넉넉지 않았지만 눈앞에 저 작은 생명은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거둔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신의 한 끼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의 다른 생명까지 돌본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가녀린 숨소리를, 저 절박한 떨림을 모른 척 지나칠 만큼 할아버지의 마음은 모질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덮고 있던 수없이 꿰매고 기워 누더기가 다 된 담요 한쪽을 조심스럽게 찢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에게 한겨울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유일한 온기였지만 지금은 이 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드러운 담요 조각으로 강아지의 차가운 몸을 감싸 앉아 마치 기적처럼 강아지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가야. 조금만 참아보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할아버지는 주변에 널브러진 박스 조각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칼도 없이 맨손으로 박스를 자르고 접어 서툴지만 정성껏 바람을 막아줄 작은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찬 바람이 스며들까봐 박스 틈새는 신문지로 꼼꼼히 막고 바닥에는 남은 담요 조각을 깔아 조금이라도 더 아늑하게 해주려 애썼지요. 아가야, 여기서라도 좀 따뜻하게 있거라. 할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연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힘없이 늘어져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정성에 아주 미약하게나마 반응하는 듯 했습니다. 강아지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주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주머니는 그야말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는 당장 내일 먹을 한 끼 쌀을 사는 것도 빠듯했지요. 사료는커녕 따뜻한 우유 한 잔 사줄 형편도 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새삼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근처 가게에서 값싼 빵이라도 하나 사서 물에 적셔 먹여볼까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망설여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박스집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이대로 두고 가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떻게든 데려가야 하는 것일까?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지만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가야, 내가 내일 꼭 다시 올게. 그때까지 꼭 살아있어야 한다. 알았지? 마치 알아듣기를 바라는 것처럼 강아지에게 몇 번이고 다짐을 하고 나서야 겨우 발을 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추위에 떨던 작은 강아지의 까맣고 젖은 눈망울이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 바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그 작은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지요. 밥을 넘기려 해도 목이 메었고 잠을 청하려 해도 강아지의 가냘픈 모습이 떠올라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의 온기가, 그 연약한 숨결이 할아버지의 시린 가슴 한편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 밤새도록 할아버지의 마음을 지폈던 것입니다. 내일은 꼭 어떻게든. 할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몇 번이고 같은 다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한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여명빛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지요. 어젯밤 골목길에 두고 온 작은 강아지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것이 밤새 무사했을까? 혹시라도 몹쓸 사람 눈에 띄지는 않았을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침 식사로 차려놓은 멀건죽 한 그릇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손수레를 끄는 발걸음에는 평소의 묵묵함 대신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이었지요. 강아지를 처음 만났던 골목길로 향하는 동안 할아버지의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제 만들어준 박스집이 그대로 있기를,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할아버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어제 정성껏 만들어 놓았던 박스집은 누군가의 발길에 채였는지 형편없이 찌그러져 한쪽으로 나뒹굴고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싸늘한 새벽 공기만이 그 자리를 맴돌 뿐 작은 강아지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가야, 아가야.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강아지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적막한 골목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으로 찌그러진 박스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혹시 근처에 숨어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다친 몸으로 어디 다른 곳으로 피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강아지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졌지요. 결국 내가 너무 늦었던 게로구나. 힘없이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자책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좋은 사람이 발견해서 데려갔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보려 했지만 이 험한 세상에 그런 기적이 쉽게 일어나리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시렸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동네를 정처 없이 어슬렁거리던 할아버지는 마침 장을 보고 돌아오던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평소와 달리 넋이 나간 듯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건넸어요. 어르신,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젯밤 강아지를 발견했던 일과 오늘 아침 사라진 사실을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강아지 저 아랫마을 박 시내로 간 거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박 씨가 어디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구해왔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워낙 성질이 괴팍해서 다들 쉬쉬하지만 박 씨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씨라면 이 동네에서도 악명 높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질이 불같고 이웃들과의 다툼도 잦았으며 특히나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지요. 과거에도 그가 키우던 개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병들어 죽게 만들었다거나 길고양이들에게 돌을 던지며 희희낙낙했다는 목격담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만약 그 작은 강아지가 정말 박 씨의 손에 들어갔다면 그 연약한 생명이 어떤 험한 꼴을 당하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 박 씨라면 안 될 말인데 정말 그 사람이 데려갔을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읽고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확실치는 않아요, 어르신. 하지만 박 씨가 요즘 강아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건 사실이에요. 워낙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다들 걱정은 하면서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고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머니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박 씨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과 만약 사실이라면 그 작은 생명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할아버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길로 박 씨에 대해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주인에게도 물어보고 경로당에 모여 계신 노인들에게도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보았지요.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박 씨가 최근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속속들이 나왔고 그와 동시에 박 씨의 잔인하고 포악한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박 씨가 강아지를 마치 장난감처럼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강아지가 낑낑거리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굶기는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어요. 그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할아버지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 여리고 작은 생명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니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배고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그 작은 강아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할아버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그놈 손에서 구해내야 한다. 설령 내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할아버지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낮은 다짐을 내뱉으며 박 씨가 산다는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 앙상한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연약한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자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골목길을 걷는 할아버지의 그림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박 씨의 집은 아랫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지고 어두컴컴한 골목의 막다른 곳에 음험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사방에 짙은 어둠이 장막처럼 드리운 탓인지 가뜩이나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음침하기 짝이 없는 그 집은 더욱 스산하고 불길한 기운을 사정없이 뿜어내고 있었지요. 마치 그 집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의 소굴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녹슨 철제 대문이 흉측하게 버티고 선 그 집 앞에서 한동안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몇 번이나 마른 침을 삼키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은 마치 북이라도 치는 듯 제멋대로 쿵쾅거리며 거세게 뛰었고 오랜 시간 걷고 긴장한 탓에 두 다리는 후들거리며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 두꺼운 대문 너머 어딘가에서 작은 강아지가 공포에 떨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아버지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용기를 짜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애써 두려움을 억누르고 떨리는 손을 들어 굳게 닫힌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박 씨, 안에 계십니까? 그 긴장감으로 잔뜩 쉬어버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한 생명을 구하겠다는 절박하고도 단호한 의지가 서리빨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대문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점점 더 초조하게 타들어가는 듯 했지요. 혹시 집을 비운 것일까? 아니면 일부러 못 들은 척하는 것일까?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조금 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쪽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욕설과 함께 무언가가 넘어지고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거칠고 육중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녹슨 대문이 굉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왈칵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박 씨는 이미 술이 머리끝까지 거나하게 취했는지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간처럼 검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잔뜩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기름때가 낀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험악하고 뒤틀린 인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혐오감과 공포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지요. 그는 문 앞에 초라한 행색으로 서 있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잔뜩 짜증이 섞인 탁한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웬 늙은이가 다 죽어가는 몰골로 이 밤중에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시끄럽게 지랄이야? 뭐하는 양반인데 썩 꺼지지 않고. 박 씨의 입에서는 역하고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하며 확 풍겨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역겨움과 두려움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서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이 근처 골목에서 제가 잠시 돌보던 작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사라져서 애타게 찾던 중 혹시 박 선생께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계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헤아려 주셔서 제가 그 강아지를 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흔들림 없이 박 씨를 똑바로 응시하며 간절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박 씨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입이 찢어져라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그깟 볼품없는 똥개 새끼 한 마리 말하는 건가? 그래, 내가 주었다. 주었으니 당연히 내 것이지. 근데 당신이 도대체 뭔데 그걸 내놓으라 마라 건방지게 명령질이야? 당신이 그 똥개 주인이라는 증거라도 어디 있어? 늙으면 원래 이렇게 앞뒤분간 못하고 뻔뻔해지는 건가? 그의 말투는 시종일관 할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듯 했으며 한마디 한마디에 칼날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박 씨의 모욕적이고 경멸 가득한 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지금은 감정을 앞세워 이를 그르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강아지를 정말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선생께서는 강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신다는 좋지 않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다루시고 굶기실 거라면 차라리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제가 평생 그 은혜는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아버지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탐욕스럽고 잔인한 눈이 음흉하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마치 먹잇감이라도 발견한 맹수처럼 이용하려는 듯 입가를 비틀어 올리며 역겨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봐라. 이 늙은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렇게나 그 보잘것없는 똥개가 가지고 싶어? 하긴 그놈이 겉보기에는 볼품 없어도 가만 보면 꽤나 비싸 보이는 품종 같더라고. 털 색깔도 그렇고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어. 그래, 좋아. 당신이 정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내가 아주 특별히 인정해 못 이기는 척 양보하도록 하지.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이 강아지 내가 며칠 동안 애지중지 먹이고 재우느라 사료값이며 간식값이며 이런저런 돈이 꽤나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 딱 200만 원만 현금으로 깨끗하게 내놓으쇼. 그럼 그 똥개 당장 당신한테 넘겨주지. 어때? 이 정도면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지? 200만 원이라는 할아버지에게는 평생 폐지를 주워 모아도 손에 한번 제대로 만져보기조차 힘든 실로 터무니없는 거액의 할아버지의 얼굴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악마의 소나기에서 강아지를 구해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지금 당장은 그만한 거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꼭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때까지만이라도 강아지를 할아버지의 애처로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얼굴로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돈 없으면 당장 꺼져. 어디서 다 늙어빠진 거지 새끼가 와서 감히 나한테 흥정질이야. 눈앞에서 썩 사라지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무단 침입죄로 쳐넣어버릴 테다. 알았어. 박 씨는 광기 어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거칠게 밀쳐냈고 할아버지는 힘없이 휘청거리다 결국 차가운 길바닥에 그대로 나뒹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그런 할아버지를 향해 침까지 뱉고는 문을 지축이 울릴 정도로 쾅 닫아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길바닥에 주저앉은 채 일어설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깊은 무력감과 처절한 절망감이 온몸을 차갑게 휘감았어요. 자신의 가난과 무력함이 이렇게까지 뼈저리게 원망스럽고 서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작은 강아지를 구해내지 못했다는 엄청난 죄책감과 슬픔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흙먼지가 묻은 얼굴을 적셨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일까? 그 가엾은 생명은 저 악마의 손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할아버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강아지에 대한 걱정과 박 씨에 대한 사무치는 분노로 하루하루를 피 말리는 심정으로 힘겹게 보내고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박 씨의 집 주변을 며칠 동안이나 몰래 서성여 보기도 했지만 강아지의 모습은커녕 낑낑거리는 작은 소리조차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강아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집은 불길한 침묵만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지요. 모든 희망이 점점 먼지처럼 부서져 사라져가던 어느 날 새벽, 그날도 할아버지는 신락 같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아지를 처음 발견했던 그 골목길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광경이 할아버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어둠 속에서 아주 익숙한 작은 그림자가 처절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바로 그 작은 강아지가 기적처럼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녀석은 이전에 보았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끔찍하게 수척해져 있었고 온몸에는 흙먼지와 오물이 잔뜩 뒤엉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듯했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몸 여기저기에는 시퍼렇게 멍든 자국과 함께 피가 말라붙어 딱지가 앉은 끔찍한 상처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문턱에서 간신히 기어나온 듯한 처참하고도 애처로운 모습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엄청난 충격과 함께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격렬한 아픔을 느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달려가 강아지를 와락 품에 안았습니다. 아가야,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아가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얼마나 고생이 심했느냐? 이 못나고 못난 할애비가 정말 미안하다. 천번 만번 미안하다.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폭포수처럼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아지는 그런 할아버지의 품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파고들며 가냘프고 애처롭게 낑낑거렸습니다. 그 작은 울음소리에는 그동안 겪었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에 대한 안도감과 간절한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는 정말 의지할 곳이 할아버지밖에 없다고, 제발 자신을 다시는 버리지 말아 달라고 온몸으로 호소하는 것만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다시는 이 작은 생명을 그 어떤 위험에도 빠뜨리지 않으리라,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지켜내리라 굳게, 아주 굳게 다짐하며 여리고 작은 강아지를 더욱더 힘껏 그리고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두 생명의 눈물겨운 재회는 차갑고 어두운 새벽 골목길을 아주 잠시나마 뜨겁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르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작은 강아지를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곧장 자신의 작은 방으로 데려왔어요. 바깥의 차가운 새벽 공기와는 달리 할아버지의 방 안은 비록 누추했지만 아늑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선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을 받아와 깨끗한 헝겊에 적셔 강아지의 더러워진 몸을 정성껏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할아버지의 손길에 잔뜩 겁을 먹은 듯 몸을 움츠렸지만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조심스러운 손길에 조금씩 경계를 풀고 몸을 맡겼지요. 흙먼지와 오물로 뒤엉켜 있던 털 사이로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났고 여기저기 긁히고 맞은 듯한 상처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할아버지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꼼꼼히 닦아주니 강아지의 본래 털 색깔인 맑고 부드러운 크림색에 가까운 갈색빛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얼마 없는 밥 한 덩이를 잘게 쪼개어 따뜻한 물에 말아 강아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강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다시금 뜨거운 물기가 어렸습니다. 천천히 먹으렴 아가야. 채알라. 할아버지는 강아지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강아지는 할아버지의 손길이 좋은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작은 생명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모진 고난을 겪고도 기적처럼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준 녀석에게 무언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할아버지는 문득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려준 소중한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는 이제부터 청구라고 하자. 하늘이 나에게 보내준 귀한 강아지라는 뜻이다.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이름을 불러주자 청구는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작게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등을 하차주었지요. 그 순간 할아버지와 청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청구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가까운 벗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단하고 외로운 일상에 청구라는 작은 존재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는 할아버지의 낮은 콧노래 소리와 청구의 발랄한 움직임이 어우러지며 이전에는 없던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감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청구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정성껏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비록 자신도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청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아깝지 않았지요. 시장에서 가장 값싼 생선 뼈라도 얻어와 푹 고아주었고 자신의 밥을 덜어 청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청구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푸석했던 털에는 윤기가 돌았으며 겁에 질려있던 눈빛은 점차 총명함과 애정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청구는 놀라울 정도로 영리하고 애교가 많은 강아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귀를 금세 알아들었고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도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새벽에 폐지를 주우러 나갈 채비를 하면 청구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나 할아버지의 발치에 다가와 마치 함께 가겠다는 듯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다친 몸이 걱정되어 집에 두고 가려 했지만 청구의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결국 청구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집으로 폐지가 가득 실린 손수레 옆을 아장아장 따라 걷는 청구의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런 청구를 보며 아이고, 저 녀석 좀 봐. 할아버지 따라다니는 것 좀 봐. 정말 귀엽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가 힘겹게 언덕을 오를 때면 청구가 앞에서 끙끙거리며 손수레를 끄는 신용을 하기도 했고 할아버지가 잠시 허리를 펴고 쉬어갈 때면 옆에 다소곳이 앉아 할아버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아 콧노래라도 흥얼거리면 청구도 덩달아 꼬리를 치며 즐거워했고 할아버지가 힘없이 한숨을 내쉬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하차주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청구를 보며 종종 이 녀석, 사람보다 낫다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누가 그랬어? 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구는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습니다. 힘겨운 삶을 함께 헤쳐나가는 둘도 없는 동반자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방은 청구로 인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매서운 겨울 추위가 한풀 꺾이고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드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길가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지요. 할아버지와 청구의 일상도 봄볕처럼 평화롭고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청구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몰라보게 활기차고 예쁜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 덕분이었지요. 두 생명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매일 함께 새벽길을 나서고 함께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청구는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는 동안 주변을 맴돌며 위험한 것이 없는지 살피는 든든한 경호원이 되어주었고, 때로는 작은 나뭇가지나 종이 조각을 물어다 할아버지의 손수레에 보태는 귀여운 조수 역할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할아버지와 청구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함께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봄이라 그런지 겨우내 집집마다 쌓아두었던 폐지들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나와 할아버지의 손수레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훨씬 더 높고 묵직하게 쌓여 있었지요. 오늘은 운수가 아주 좋구나, 청구야. 이렇게 많이 모았으니 이걸로 며칠은 우리 청구 맛있는 간식도 사주고 할애비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겠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찾아온 풍족함에 기분이 무척 좋아져 청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구도 마치 할아버지의 그런 기쁨을 고스란히 느끼기라도 한 듯 더욱 신나게 꼬리를 좌우로 힘차게 흔들며 연신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차 올리며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더 돌아다니다가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라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을 무렵 할아버지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복잡한 시장을 벗어나 큰 길가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쌩쌩 달리는 차들을 잠시 피하며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할아버지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훔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드디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던 빨간불이 꺼지고 기다리던 파란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자, 이제 건너가자 청구야.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먹자. 하며 청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수레를 앞으로 밀며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자동차 엔진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바퀴가 아스팔트에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들려오더니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마치 미친 듯이 신호를 무시하고 엄청난 속도로 질주해오며 할아버지가 힘들게 끌고 있던 손수레의 옆구리를 그대로 맹렬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충격음과 함께 할아버지는 손수레와 함께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그대로 차갑고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무참하게 나뒹굴었고 애써 산더미처럼 모았던 폐지들은 마치 폭탄이라도 맞은 듯 사방으로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청구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라 하늘이 떠나갈 듯이 날카롭게 지저대며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의 곁을 미친 듯이 맴돌았지요. 잠시 정신을 잃었던 할아버지는 왼쪽 다리에서 느껴지는 극심하고도 참을 수 없는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신음했고 몸을 간신히 일으켜 앉으려 했지만 도무지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둥지둥 가해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다름 아닌 할아버지와 청구에게 씻을 수 없는 악몽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악마 같은 인간 박 씨였습니다. 그는 술이 덜 깬 듯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잔뜩 인상을 쓴 채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할아버지를 보고도 일말의 미안한 기색이나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길길이 날뛰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재수 없는 영감탱이가 어딜 보고 길을 건너는 거야.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냐고. 갑자기 장난감. 수레 같은 걸 끌고 불쑥 뛰어드니까 내가 미처 피할 수가 없었잖아. 당신 때문에 내 귀한 차만 다 망가졌어. 명백한 신호 위반에 중앙선 침범,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위험천만한 과속까지 한 것은 명백히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모든 책임을 할아버지에게 떠넘기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왼쪽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에 신음하는 와중에도 박 씨는 대인 보험 접수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차 범퍼에 난 작은 흠집을 발견하고는 더욱더 극악스럽게 할아버지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할아버지 얼굴 앞에 경멸스럽게 던지며 소리쳤지요. 병원비는 이걸로 알아서 떡이나 사쳐 먹고 당장 내 차 긁힌 거나 깨끗하게 고쳐내쇼. 이 영감 때문에 오늘 내 스케줄 다 엉망진창이 됐으니 그것까지 다 변상해야 할 줄 알아. 그는 연신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의 차 상태를 살피는 데만 급급했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차를 몰고 사고 현장을 쏜살같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주변에는 사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지만 박 씨의 돈 많고 기세등등한 험악한 태도와 뻔뻔하기 짝이 없는 행동에 질려버렸거나 혹은 괜히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탓인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부축해주거나 박 씨의 만행에 대해 증언을 해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왼쪽 다리에서 느껴지는 칼로 애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구는 그런 할아버지의 피 묻은 얼굴을 슬프게 했으며 할아버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듯 안타깝게 낑낑거렸지요. 그때 할아버지의 흐릿한 눈에 사고 현장 건너편 길가에 번쩍이는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경차되어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앞 유리에는 선명하게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혹시 저 차에 박 씨의 모든 만행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다면 그의 끔찍한 죄를 명명백백하게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할아버지의 머릿속을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천구의 작은 몸에 의지하듯 부러진 다리의 고통을 애써 참으며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외제차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다가갔습니다. 차 앞 유리에는 다행히 작은 글씨로 차주의 연락처로 보이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과 몽당 연필을 꺼내 간신히 번호를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가 마지막 남은 동전 몇 개를 털어넣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받아라. 간절한 기도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신호음만 반복될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애타게 다시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깊은 절망감에 할아버지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 그대로 망연자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젊은 행인이 할아버지의 딱하고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자초지종을 힘겹게 설명하는 할아버지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젊은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안타깝지만 그 차 주인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바로 어제 아주 중요한 사업 때문에 최소 몇 달은 걸리는 긴 해외 출장을 떠나셨어요. 언제 정확히 돌아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앞이 다시 한번 캄캄해지고 아득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박 씨의 파렴치한 악행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확보할 절호의 기회가 영영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과 주체할 수 없는 무력감이 할아버지의 온몸과 마음을 차갑게 휘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할아버지의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린 듯 했습니다. 왼쪽 다리는 시퍼렇게 멍이 들고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땅을 디딜 수조차 없었고 밤낮 없이 욱신거리는 통증은 할아버지의 얼마 남지 않은 기력마저 사정없이 갉아먹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심한 타박상과 함께 인대가 늘어나 최소 몇 주간은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지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그 몇 주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일을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곧 굶주림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치료비는커녕 당장 내일 먹을 한 끼 쌀을 살 돈조차 없는 할아버지에게 의사의 당부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터덜터덜 자신의 누추한 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방 안에 홀로 누워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자 할아버지의 마음은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아도 낡은 벽지를 응시해도 온통 막막함과 암담함 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물이 되어버렸구나. 이 다리로 어떻게 다시 폐지를 주우러 다닐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앉아서 굶어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독버섯처럼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꼬리를 흔들며 맴도는 청구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청구야, 청구야 미안하다. 이 못난 할애비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것 같구나. 너라도 좋은 주인을 만났더라면 나 때문에 너가 고생이 너무 많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픔과 자책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마른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청구는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할아버지의 축 처진 손등을 하차주고 젖은 뺨에 자신의 따뜻한 콧등을 부비며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청구의 작은 체온과 부드러운 숨결만이 이 차갑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할아버지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작은 위안이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청구를 힘없이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 작고 착한 생명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너무나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뿐이었지요. 어쩌면 청구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좋은 곳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통스러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며칠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다리 상태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모아두었던 얼마 되지 않는 돈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싸늘한 냉기와 함께 굶주림의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듯 했지요. 할아버지는 하루 한 끼 멀건 죽으로 겨우 연명했지만 그마저도 청구에게 먼저 나눠주고 자신은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청구는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할아버지가 내미는 밥그릇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조금만 먹고는 다시 할아버지에게 밀어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더욱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 했지요.
세상의 모든 불행이 자신에게만 쏟아지는 것 같아 원망스럽기도 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제 할아버지의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밤새 고통과 절망감으로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선잠이 들었다가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가장 먼저 천구를 찾았지요. 하지만 늘 할아버지의 발치나 옆구리에 기대어 잠들어 있던 천구가 그날따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구야, 천구야, 어디 있느냐?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에 다급하게 천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천구는 대답이 없었고 방 안 어디에도 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방문은 밤사이 누군가 열었던 흔적도 없이 굳게 닫혀 있었고 천구가 나갈 만한 다른 구멍이나 틈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슴이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심장이 멈추는 듯한 극도의 공포감이 온몸을 덮쳐왔지요. 설마 박씨 그놈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박씨의 악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앙심을 품고 밤중에 몰래 찾아와 천구에게 또다시 몹쓸 해코지를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천구가 스스로 더 좋은 주인을 찾아 집을 나간 것은 아닐까? 혹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쇠약해진 천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구석에서 잘못되기라도 한 것은 아닐까? 온갖 불길하고 끔찍한 상상들이 걷잡을 수 없이 할아버지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며 괴롭혔습니다. 다리의 극심한 통증보다 훨씬 더 큰 불안감과 처절한 상실감이 할아버지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버팀목이었던 천구마저 자신의 곁을 떠나버렸다는 생각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내동댕이 쳐진 듯한 깊은 고독과 절망이 할아버지의 남은 삶의 의지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러 방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천구야, 내 강아지 천구야, 제발 돌아와다오. 나를 혼자 두고 가지 마라. 하지만 할아버지의 애절한 절규는 텅 빈 방 안을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에게는 살아갈 이유도 살아갈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리와 절망에 빠져 텅 빈 방바닥에 쓰러진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던 할아버지의 귀에 문 밖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무언가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할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고 마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긁거나 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신락 같은 기대감과 함께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아주 천천히 열었지요. 문이 열리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천구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애타게 찾아 헤매던 이제는 영영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천구가 바로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천구야, 너가 어떻게 어디 갔다가 이제야 돌아온 것이냐?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천구를 불렀습니다. 천구의 입에는 제법 크고 깨끗한 종이 박스 하나가 힘겹게 물려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들기에는 상당히 버거워 보였지만 천구는 결코 박스를 놓지 않으려는 듯 굳건히 물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청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의 통증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청구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발치에 물고 있던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거칠어진 손등을 핥고 뺨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며 마치 할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걱정시켜서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듯 애틋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청구를 끌어안고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청구야.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나는 너가 나를 버리고 떠난 줄만 알았다. 청구는 잠시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는 듯 가만히 있더니 이내 다시 몸을 돌려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청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청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구는 또다시 입에 다른 박스를 하나 물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작은 크기의 박스였지만 역시나 깨끗하고 쓸만한 것이었지요. 청구는 그것을 먼저 가져다 놓은 박스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고는 잠시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또다시 밖으로 부지런히 향했습니다. 그런 청구의 기이한 행동은 그 후로도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청구는 쉴 새 없이 밖을 드나들며 크고 작은 박스들을 물어와 할아버지의 작은 방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방 한쪽 구석이 청구가 물어온 깨끗한 박스들로 작은 산처럼 가득 찰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청구가 물어온 박스는 20개가 훌쩍 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청구의 기특하고도 신비로운 행동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강아지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어디서 이렇게 많은 박스들을 구해오는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청구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기하고도 감동적인 광경을 마침 할아버지의 안부가 걱정되어 잠시 들렀던 옆집 아주머니가 창문 너머로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할아버지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와 방 안에 산처럼 쌓여있는 박스들과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분주히 박스를 물어 나르는 청구를 보고는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르신, 이 녀석 좀 보세요. 이거 아무래도 할아버지 다치셔서 예전처럼 폐지 주우러 못 나가시니까 이 똑똑한 녀석이 대신 박스 주워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기특하고 신통해라. 이거 정말 하늘이 내린 효자 개네요. 틀림없이 할아버지 은혜 갚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며 청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청구의 그 기이하고도 헌신적인 행동의 깊은 뜻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다리를 다쳐 더 이상 폐지를 줍지 못하게 되자 이 작고 영특한 강아지가 자신을 대신해서 그리고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만 생각했던 그저 자신이 거두어 보살펴야 할 연약한 존재라고만 여겼던 작은 강아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위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할아버지는 주체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에 휩싸였습니다. 청구야, 내 새끼 청구야, 너가 어찌 이런 생각을 다 했느냐. 이 못난 할애비 때문에 너가 고생이
너무 많구나. 할아버지는 흐느끼며 청구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청구는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할아버지의 눈물을 하차주며 더욱 힘차게 꼬리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청구는 그 후로도 며칠 동안이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박스를 물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방은 이제 청구가 가져온 사랑과 헌신의 증표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그 박스 하나하나에는 청구의 지극한 정성과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청구가 부지런히 물어온 박스들은 할아버지의 작은 방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마당까지 넘실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감동에 젖어 그저 청구의 행동을 바라보기만 했던 할아버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박스들을 팔아야 청구의 그 고귀한 정성이 헛되지 않고 당장의 끼니 걱정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가 이 많은 박스들을 혼자서 고물상까지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평소 안면이 있고 가끔씩 거래를 하던 동네 고물상 주인에게 염치불구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인품이 너그럽고 인정 많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접니다. 김가 늙은이요. 다름이 아니라 집에 못 쓰는 박스가 아주 많이 모였는데 제가 요새 다리가 영 시원찮아서 직접 가져가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일꾼을 좀 보내서 집으로 와서 좀 가져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수고비는 제가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던 고물상 주인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에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호탕한 목소리로 두말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직접 가면 되지요. 무슨 일꾼은요. 가뜩이나 다리도 편찮으시다는데 걱정 마시고 제가 곧 사람 하나 데리고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 마시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고물상 주인의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말에 할아버지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작은 위안을 얻는 순간이었지요. 잠시 후 고물상 주인은 젊은 직원 한 명과 함께 작은 트럭을 몰고 할아버지의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과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박스들을 보고는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아니, 어르신, 이게 다 뭡니까? 이렇게 많은 박스를 대체 어디서 다 구하셨어요? 이 정도면 거의 한 달치 물량은 되겠는데요. 고물상 주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연신 혀를 내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친 후 키우던 강아지 청구가 매일같이 이렇게 박스를 물어오고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말이지요. 고물상 주인과 젊은 직원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지만 마침 그때에도 청구가 마당 한구석에 또 다른 박스를 내려놓고는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꼬리를 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영특하고 기특한 강아지가 다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이 바닥에서 수십 년 동안 일했지만 개가 주인 대신 폐지를 물어온다는 이야기는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이건 정말 하늘이 내린 효자요. 복덩이가 틀림없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청구의 머리를 연신 쓰다듬었습니다. 젊은 직원 역시 신기함과 감동이 뒤섞인 눈빛으로 청구를 바라보았지요.
그들은 두말 없이 박스를 트럭에 옮겨 싣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옆에서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박스를 모두 싣고 난 후 고물상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평소 시세보다 훨씬 더 후한 값을 쳐주고 거기에 자신의 돈을 조금 더 보태어 두둑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건 제가 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이걸로 약값도 하시고 우리 천구 녀석 맛있는 간식이라도 꼭 사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박스 모이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만 주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달려와서 가장 좋은 값으로 쳐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져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그런 할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훈훈하고도 믿기 힘든 이야기는 고물상 주인의 입을 통해 금세 동네 전체에 입소문으로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할아버지와 청구를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이야기는 곧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지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할아버지와 청구를 돕기 위한 작은 온정의 손길들이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매일 저녁 팔고 남은 따뜻한 반찬과 국을 가져다 주었고 쌀가게 주인은 좋은 쌀이라며 한 포대를 슬며시 마루에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누가 놓고 갔는지도 모르게 문 앞에 할아버지의 약값에 보태 쓰라는 돈 봉투와 함께 청구를 위한 객검이며 사료가 놓여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과 연민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청구를 통해 온몸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과 청구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다리 통증도 많이 가라앉아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방 안에만 누워 세상을 등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청구와 함께 다시 아주 조금씩 폐지를 주우러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양을 줍지는 못했지만 절뚝거리는 걸음으로나마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할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자신보다 더 신나게 앞장서는 청구의 존재는 그 어떤 진통제보다도 더 큰 힘과 위안이 되어 주었지요. 청구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도와 작은 종이나 가벼운 고철들을 야무지게 물어다 주었고 그 사랑스럽고 기특한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절로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깊고 어두웠던 절망의 끝에서 청구라는 작은 천사를 통해 다시금 희망의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두 생명은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완연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청구와 함께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다리 상태가 아직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물리치료와 주변의 도움 덕분에 이제는 제법 절뚝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지요. 청구는 그런 할아버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작은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수레가 무거워 보일 때면 앞에서 힘껏 끄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나 위험해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미리 짖어서 할아버지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영특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할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청구를 끌어안고 고마움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폐지가 나와 할아버지의 손수레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분 좋게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갈 요량으로 얼마 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문제의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고 박 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 와서 정의를 바로잡을 방법도 없다고 체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 아주 익숙한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지점 건너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박 씨에게 뺑소니를 당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그러나 차주의 부재로 인해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그 차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아주 작은 기대와 함께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깊은 체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외제차의 운전석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아주 말끔하고 세련된 차림의 중년 신사 한 명이 차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 할아버지가 애타게 찾았던 바로 그 차 주인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그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간절함을 담아 그 신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선생님, 혹시 이 차 주인이십니까? 제가 꼭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 주인은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등장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이 차 주인이 맞습니다만 어르신, 혹시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점잖았으며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또한 매우 공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에 조금 용기를 얻어 몇 달 전 바로 이 장소에서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선생님 차 블랙박스에 그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염치 없지만 그 영상을 좀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간절하게 부탁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초췌한 모습과 절박한 눈빛, 그리고 진심이 담긴 호소에서 그동안 겪었을 마음고생과 억울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는지 차 주인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진지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차 주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겪으셨군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하셨겠습니까? 제가 그때 바로 한국에 있었더라면 당연히 어르신께 도움을 드렸을 텐데 하필이면 제가 아주 중요한 사업 때문에 몇 달 동안이나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귀국해서 오늘 잠시 볼 일이 있어 나왔다가 어르신을 뵙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보통 인연은 아닌 듯합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즉시 차 안으로 들어가게 블랙박스 기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발 그날의 영상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얼마 후 차 주인은 찾았습니다.
하는 짧은 외침과 함께 작은 메모리 카드를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할아버지에게 사고 당시의 상황이 아주 선명하게 녹화된 영상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박 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할아버지의 손수레를 들이받는 장면, 그리고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폭언을 퍼붓고는 뺑소니를 치는 모든 과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 씨가 할아버지에게 돈을 던지며 모욕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지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는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서름과 분노, 억울함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뜨거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드디어 저 악마 같은 박 씨의 파렴치한 만행을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정의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그리고 하늘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벅찬 희망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 주인은 그런 할아버지의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여주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만 있으면 그 악질적인 가해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안전하게 복사해서 어르신께 드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언제든지 법정에 나가서 증언도 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는 할아버지에게 큰 용기와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라고 당부했고, 할아버지는 차 주인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것처럼 할아버지의 마음은 오랜만에 희망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정의를 향한, 그리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작은 불씨가 마침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구 역시 그런 할아버지의 기분을 아는지 연신 꼬리를 흔들며 차 주인을 향해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차 주인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꿈에도 그리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할아버지는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청구와 함께 떨리는 가슴을 안고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통사고 조사관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억울한 사정과 함께 박 씨의 뺑소니 및 폭언 사실이 생생하게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처음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된 박 씨는 여전히 자신의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며 오히려 할아버지가 무단횡단을 하고 자신의 차에 일부러 부딪혀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요. 그의 뻔뻔하고 악랄한 태도에 담당 조사관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고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영상이 재생되자 그렇게 당당하고 기세등등하던 박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박 씨가 과거에도 수차례 유사한 교통사고를 내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전력과 함께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왔던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 청구를 포함한 여러 동물들을 잔인하게 괴롭혀왔다는 끔찍한 정황까지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악행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지역사회의 여론은 그를 향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동정이나 용서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결국 박 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 동물보호법 위반 등 셀 수 없이 많은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온갖 거짓말로 형량을 줄여보려 애썼지만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증언과 차 주인의 결정적인 증언, 그리고 명백한 증거 영상 앞에서 그의 모든 발악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습적이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뺑소니, 사고와 보험 사기 미수 등의 파렴치한 행위, 그리고 과거 동물을 함부로 대했던 비정한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원으로부터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추가로 1년을 더해 총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의 단호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서름과 분노,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힘없고 약한 사람이라도 진실 앞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할아버지를 도와주었던 차주인 역시 할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혹독한 죄값을 치르고 법의 심판대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할아버지의 삶에는 마침내 어둡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모든 고통과 서름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할아버지는 박 씨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밀렸던 치료비를 모두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갑자기 손에 쥐어진 제법 큰 돈 앞에서 할아버지는 잠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내 이 돈이 하늘이 주신 기회이자 자신과 청구의 새로운 삶을 위한 소중한 미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몸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 주인의 도움을 받아 시내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의사의 세심한 진료와 함께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왼쪽 다리는 생각보다 손상이 심각했지만 꾸준히 치료받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오가며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치료 과정이었지만 하루하루 다리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쑤시고 아팠던 통증이 가라앉고 뻣뻣하게 굳었던 관절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할아버지는 마치 다시 태어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요. 병원에서는 다리 치료와 함께 종합적인 건강검진도 권유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몸을 돌볼 여유 없이 살아왔던 할아버지였기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검진 결과 몇 가지 노안으로 인한 가벼운 증상 외에는 특별히 큰 병은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랜 영양 부족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할아버지는 이제부터라도 삼시 세끼를 거르지 않고 골고루 챙겨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에는 천구와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며 햇볕을 쬐었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정성껏 돌본 덕분에 할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빠르게 회복되었고
예전에 활기차고 건강했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밤에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한결 긍정적이고 희망차게 변해 있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의 그 모든 회복 과정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는 사랑스러운 청구가 함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 때면 청구는 병원 입구까지 할아버지를 배웅하며 어서 나아서 돌아오라는 듯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꼬리를 치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요. 할아버지의 다리가 점차 좋아지면서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청구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할아버지의 뒤를 졸졸 따라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온종일 동네를 누비는 것은 아직 무리였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청구와 함께 산책하듯 동네를 돌며 소일거리 삼아 폐지를 줍는 것은 할아버지에게 큰 즐거움이자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청구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가장 훌륭한 조수였어요. 예리한 후각으로 숨겨진 폐지를 찾아내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고철 조각을 물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가 잠시 쉬는 동안 멀리 날아가는 나비를 쫓아다니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이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얌전히 애교를 부리며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청구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발치에 자신의 작은 몸을 기대고 새근새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가 청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장가였고, 청구의 부드러운 털과 따뜻한 체온은 할아버지에게 그 어떤 값비싼 약보다도 더 큰 위안과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청구, 이 세상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두 가족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함께 집 앞 공터에 나가 활짝 핀 개나리와 진달래를 구경했고,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낮잠을 즐겼으며, 가을이면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한적한 오솔길을 산책했고, 겨울이면 따뜻한 아랫목에 나란히 누워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청구를 위해 시장에서 싱싱한 고기를 사다 특별식을 만들어주기도 했고, 청구는 그런 할아버지의 정성에 보답이라도 하듯 더욱 살갑게 굴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소박하지만 행복 넘치는 일상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잔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은 후 가장 먼저 그동안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준 외제차 주인에게는 정성껏 고른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가 몇 번이고 머리 숙여 고마움을 표했고, 어려운 시절 늘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과 청구를 보살펴 주었던 옆집 아주머니와 고물상 주인에게도 작은 선물을 마련하여 그동안의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역시 할아버지와 청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주었지요. 할아버지는 이제 동네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 오랜 친구들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고, 청구는 여전히 동네의 마스코트로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기억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청구라는 작은 천사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고,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제 감사와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박한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청구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었으며 남은 생동안 청구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의 유일한 바람이자 꿈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이제 고단함이나 슬픔의 그늘 대신 잔잔하고 온화한 미소가 항상 떠나지 않았고 청구의 발걸음에는 언제나 기쁨과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두 외롭고 상처받았던 영혼은 그렇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